예.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예. C샵 단넷 개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는 경우는 오랜만이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다들 지금 여기 C샵이나 단넷 개발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넷 콤프나 단넷 대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남정현님을 비롯해서 단넷 대부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단넷 개발자들이나 C샵 개발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저같이 25년 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C샵 단넷으로 시작을 했던 이제 개발자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감개무량합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C샵 단넷 기반에서 WPF나 ASP 단넷 코어나 웹 프로그래밍을 하든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하든 뭐 자마린이 아니죠. 저기 그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웹 개발, 모바일 앱 개발을 하던 DB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ORM 프로그래밍을 하면 좀 좋으신데 ORM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EF 코어,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발표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란색 발표 슬라이드를 PDF로 변환해서 구글 드라이브에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나 실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 40분이긴 한데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스트그레스QL이나 MySQL이나 MSSQL 세 가지의 RDBMS를 기반으로 해서 ASP 단넷 코어로 MVC 패턴 기반으로 해서 DB 프로그래밍을 ORM 기반으로 코드 퍼스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가이드 문서까지 다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RDB, MySQL 그리고 PostgreSQL 요 세 가지에 대한 DBMS에 대한 ORM을 여기 GitHub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저기 하나의 단넷 솔루션 폴더 밑에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RDBMS별로. 그래서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는데 소스를 만들어 놨고 그 소스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GitHub 소스 안에 보시면 독스 폴더 안에 가이드 txt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트북을 가져오셨고 여러분들 현재 노트북 안에 MySQL이나 PostgreSQL이나 MSSQL이 있으면 따라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당연히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 사진을 찍으시던 하시면 되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있는데 여기 링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PDF 파일을 열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3개 세션으로 나눠볼까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DB 프로그래밍이나 ORM 프로그래밍이나 EF 코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은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ORM에 대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두 번째 세션입니다. 코드 퍼스트 방식으로 한마디로 모델을 먼저 만들고 모델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모델 클래스 기반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인 코드 퍼스트 방식으로 어떻게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가지고 ORM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절차만 딱 준수하시게 되면 금방 쭉쭉쭉쭉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작은 시스템 구현할 때는 간단하게 프로젝트 하나에서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큰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나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요즘은 대부분 다 클린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드 기반으로 해서 좀 복잡하게 구조를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하시죠. 어쨌거나 복잡한 구조의 아키텍처 구조로도 DB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젝트든 좀 큰 프로젝트든 이 기본적인 EF 코어를 쓰는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손쉽게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세션은 MS SQL 베이스로 해서 한번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세션은 PostgreSQL과 MySQL을 기반으로 해서 또 동일한 패턴으로 딱 적용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점만 약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티티 EF 코어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냥 이건 첫 번째 세션은 이론이니까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리고 빠르게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EF 코어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의 약자고요. EF 코어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객체 매핑, ORM이죠. OR 매핑, 오브젝트 매핑이라고 해서 객체 매핑하는 ORM 기반 프레임워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샵을 25년 차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C샵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노드 이쪽 백엔드 쪽 다루고요. 백엔드 쪽은 3개의 언어를 다루고 있어요. C샵, 노드,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 3개를 다루고 있고요. 그냥 백엔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론트 개발도 합니다. 그래서 Next.js, React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하는 일은 이제 웹 메시징 솔루션 작은 회사입니다. 웹 메시징 솔루션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대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회사를 개발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다루는 게 웹 RTC 기반의 화상통화나 웹소켓 기반의 웹 채팅 그리고 뭐 슬랙과 같은 협업 툴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면 랭칭 기반의 레그 챗봇 요 주력이 이 3가지를 개발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채팅 쪽을 개발을 하다 보면 고객사 쪽에서 원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번에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최근에 납품했던 경우는 뭐냐면 윈도우즈 최신 서버에 IIS 기반의 MS SQL 2022 기반의 시그널 R이라는 닷넷 코어에 보면 시그널 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웹소켓 기술인데요. 그 시그널 R 기반의 채팅 솔루션을 해군 사령부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령부의 비행기 안에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디바이스 안에 재수가 없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11이 깔려 있어요. 왜 재수가 없는지는 아시죠? 요즘 IE를 지원 안 해요. 브라우저를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엣지지 IE 잘 안 쓰는데 그 항공기 내에 있는 디바이스고 그 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IE 11이 깔려 있는 거죠. 다행히 IE 11은 웹소켓을 지원합니다. 다행히. 근데 비행기에 있는 디바이스잖아요. 비행기에서는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지상통신망 기반에 있는 지상에 있는 PC 기반의 크롬 브라우저랑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채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에 있는 조종사랑 지상 관제소에 있는 군부대이긴 한데 지상 관제소에 있는 병사들이랑 채팅을 하고 싶은 니즈입니다. 근데 망 자체가 분리가 돼 있고 완전 폐쇄망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 윈도우 베이스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회사는 이제 닷넷 6 기반으로 해서 닷넷 코어 6 기반으로 해서 채팅 솔루션이 기본 돼 있었는데 그거 이제 프로젝트 계약이 되면서 최근에 닷넷 8, 9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닷넷 기반의 채팅 솔루션을 납품하는 케이스는 우분투 서버, 센토OS 서버, MySQL, 포스트그레SQL 요걸 다 닷넷으로 개발을 해서 리눅스, 윈도우즈 서버 그리고 다양한 RDBMS에 납품했던 경험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정현 님이 이제 닷넷 쪽 저희가 프로젝트 수주했다고 제가 좀 자랑 좀 했더니 페이스북에 자랑 좀 했더니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할까 하다가 시그널 R은 하도 많이 했어요. 시그널 R 그 닷넷 코어 안에 있는 실시간 웹 기술인 시그널 R 기술은 기존 닷넷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심플하게 담백하게 EF 코어 어느 분야든 다 DB 연결은 다 필요한데 이번에는 인기 있는 RDB로 해서 다 해보자 해서 이제 준비된 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엔드 프로그래밍은 다 요즘은 대부분 ORM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C샵 닷넷에서 쓸 수 있는 게 닷넷 코어 기반에서 쓰는 게 EF 코어고요. 그리고 이제 ORM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모델 기반으로 만들고 모델을 인스턴스하면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기반, 객체 지향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EF 코어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DB 컨텍스트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DB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DB 컨텍스트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한 상태에서의 쿼리와 트랜잭션 관리를 합니다. all or nothing 트랜잭션. 그리고 이제 코드를 먼저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퍼스트라는 이 코드 퍼스트의 코드는 모델 클래스를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를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RDBMS에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은 안 만듭니다. 아예 안 만들고
물리적인 드럼통인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빈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먼저 백엔드 프로그래밍에서 .NET 뭐 MVC든 ASP .NET 코어든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든 그쪽에서는 모델 클래스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DB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코드 퍼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후미 세션에서 코드 퍼스트하고 DB 퍼스트 방식이 있어요. ORM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코드 퍼스트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 DB 퍼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물리적인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현대적 ORM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다 코드 퍼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DB 퍼스트를 쓰는 케이스는 대부분 기존의 DB가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케이스가 DB 퍼스트를 주로 쓰는 방식이고요. 아예 어플리케이션도 새로 개발해야 되고 DB도 새로 만들어야 돼. 이런 경우는 코드 퍼스트예요.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는 코드 퍼스트, 기존 DB 기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DB 퍼스트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변경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스키마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마이그레이션 기능. 코드 퍼스트를 하다 보면 모델을 기반해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델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의 구조가 바뀌면 물리적인 테이블도 자동으로 바꿔주게 해주는 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기본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EF 코어의 또 핵심적인 기능은 보통 이제 뭐 ORM 프레임워크를 쓰다 보면 CRUD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단순 조회, 단일 로우 조회, 멀티 로우 조회는 간단히 가능한데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해서 어떤 결과셋을 가져야 된다. 이러려고 하면 이제 ORM 문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C# EF 코어에서의 그 문법을 링큐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링큐를 이용하게 되면 C# 언어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뭐 이노 조인을 하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든 직접적으로 코디를 장황하게 길게 만들었던 것들을 C# 언어로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복잡한 SQL 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EF 코어고요. 오늘 발표 시점인 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EF 코어 8이 LTS 버전으로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해서 안정화된 버전을 지금 쓰고 있고요. EF 코어 9도 지금 나와 있는데 LTS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NET 코어나 EF 코어나 이거는 이제 LTS가 짝수 계열로 지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LTS 버전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EF 코어 8.0에 대한 링크를 좀 첨부를 드렸고요. EF 코어 8에 대해서 MVC 패턴으로 백엔드에서 ASP .NET 코어를 구현하는 거에 대한 링크를 좀 드렸습니다. 자, EF 코어의 주요 구성 요소 딱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DBMS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MS SQL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엔드를 개발을 하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 포스트그레스QL로 하든 MySQL로 하든 이 세 개는 무조건 프로젝트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프로젝트에 설치가 돼야 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 프로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 열으셔가지고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서 요 패키지 명들을 구성 요소 명들을 조회해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에다가. 자,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요거는 일단 이제 최신 객체 데이터 매퍼 매핑한다고 그랬죠. ORM은 오브젝트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이라는 뜻이에요. 오브젝트는 객체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모델과 물리적인 테이블을 1대1로 매핑을 해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제어하는 게 ORM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매핑이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매퍼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게 EF 코어라는 이 구성 요소고요. 링크 쿼리 그리고 모델의 변경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다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는 이 구성 요소가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의 디자인이라는 구성 요소도 추가적으로 설치해 줍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첫 번째로 조개해 주는 역할은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명령줄 기반의 그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패키지 관리자 콘솔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패키지도 설치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패키지 관리자 콘솔 기반에서 각종 명령어를 치거나 특히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한다거나 모델의 구조를 코딩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설계를 이런 이제 그 설계를 지원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특히 모델과 DB 컨텍스트 기반에서 ORM 구조를 설계하거나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설계 지원 도구 툴로 디자인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역 엔지니어링도 지원하고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ORM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 이런 것들도 이 디자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줄 또는 패키지 관리자 기반에서 작업할 때 꼭 필요하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구성 요소는 여기 코어 툴즈라는 거에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끈적끈적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죠. 반드시 코어 툴즈를 쓰려고 하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툴즈라는 게 있고요. 저거는 이제 누게 패키지 관리자 콘솔이라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에서 CLI 기반으로 해서 명령어를 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좀 급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급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EF 기반에서 이 세 개의 그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WPF에서 하던 ASP.NET에서 하던 블레이저에서 하던 그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면 누게 패키지 관리자라는 게 메뉴가 나오고요. 누게 패키지 관리자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런 화면에 찾아보기 설치됨 업데이트라는 탭이 3개가 있는데 찾아보기 탭에서 각각의 이름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하면 여기 뿅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버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버전으로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설치된 목록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EF 코어 8.0 기반으로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 EF 코어 8.0.11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에요. 9점대 이전 버전 중에. 그래서 8.0.11로 맞춰가지고 동일한 버전으로 쭉 3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EF 코어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다양한 RDBMS를 프로바이더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인기 있는 DBMS는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F 코어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 MS SQL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MySQL로 바꿔야 돼. 특히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들은 고객사가 단넷을 쓰더라도 DB를 PostgreSQL이나 MySQL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C# 단넷으로 개발된 거 상관없어. 특히 관공서들이 그래요. 뭘로 어떤 언어, 어떤 서버, 어떤 RDB를 쓰는 건 상관없으니까 구축만 해줘 그래요.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언어가 단넷입니다. 왜요? 이 단넷 특히 백엔드 쪽에 단넷 코어 기반으로 해서 ASP.NET 코어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멀티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서버도 멀티 크로스입니다. 멀티 크로스 플랫폼은 하나의 개발 산출물이 여러 OS에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기술이거든요. 단넷 코어가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ASP.NET 코어로 개발된 것들은 리눅스, 센트OS, 로키 요즘 많이 인기가 있죠. 센트OS 지원 안 되니까 로키로 지금 많이 갈아타고 있고 우분투는 지금 대세고요. 우분투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네. 커뮤니티 운영자도 와 계세요. 그래서 우분투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요. 로키도 되고요. 센트OS도 돼요. 레드햇도 됩니다. 그걸 설치해봤던 경험이 다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DB도 MySQL, PostgreSQL, MariaDB, 오라클, SQLite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 소스는 원소스 하나로 여러 개 OS를 다 여러 개 DB를 다 지원해주는 단넷과 같은 기술이 짱인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바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팔리죠, 의외로.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장 고마운 고객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언어, 서버, DB 안가리 잘 몰라요. 그냥 설치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선택할 때 1순위는 C# 단넷을 저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윈도우즈에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눅스도 올라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RDB를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EF 코어의 주요 구성 요소 3개는 ORM 환경만 지원해줘요. ORM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환경만 지원해주지 저 자체 방금 소개해드렸던 3개의 구성 요소가 직접 MySQL이나 MS SQL이나 PostgreSQL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연결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구성 요소를 RDBMS 맞는 추가 구성 요소를 설치만 해주시면 되고요.
EF 코어 주요 구성 요소별로 설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세 개 구성 요소의 디테일한 버전이 있었잖아요. 8.0.11이었나요? 아까? 그 버전에 맞는 각각의 RDBM에서 지원 구성 요소에 해당 버전들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MS SQL 지원합니다. PostgreSQL 지원하고요. MySQL과 지원하는데 MySQL이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오픈소스를 만드셨던 분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RDB가 뭐죠? 마리아DB. 똑같은 거예요. 형제DB입니다. MySQL 쓸 줄 아는 사람은 다 마리아DB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둘 다 지원하고요. 오라클도 지원하고요. 뭐 SQLite 요즘 레디스 대체제로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디스도 물론 되고 SQLite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하위 링크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저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RD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SQL 서버, SQLite, 그 애저 쪽에 기반에 하는 코스모스 DB, 그리고 PostgreSQL, MySQL,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글로벌 이걸 소개하는 김에 글로벌 RDBM에서 순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옛날 저 같은 경우 25년 차 C# .NET도 쭉 해오고 있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부심이 있습니다. 자바하고 한때 전쟁을 치렀던 그 C# 개발자의 그 아픔도 있고 그래서 MS 기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좋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항상 보면서 그래도 그 MS 기술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글로벌 RDBMS 인기 순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오픈 소스로 바뀌고 있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리눅스 자체도 오픈소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DB는 상용 DB, 돈 내고 쓰는 DB, MS SQL이나 오라클 정도를 돈을 내고 썼어요. 왠지 불안하니까. 그 기능도 좀 적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오픈소스 DB를 씁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DB가 얼마 전까지 1등이었던 MySQL. 지금은 글로벌 1등은 PostgreSQL입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1, 2위가 오픈소스 기반의 RDB라는 거예요. 기업도 관공서도 다 적었어요. 요즘. PostgreSQL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S SQL은 돈 내고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자용 익스프레스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쓰는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것도 쓰더라도 그거는 다 이제 스토리지나 디바이스 비용을 내는 거지 소프트웨어 비용은 공짜예요.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쓰는 PostgreSQL도 어쨌거나 이런 이제 그 글로벌 1, 2는 오픈소스 기반의 RDB다. 특히 PostgreSQL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PostgreSQL은 그냥 RDB가 아니에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다 관리할 수 있는 RDB입니다. 그냥 RDB가 아니에요. RDB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RDB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RDB는 일반 RDB예요. 일반 RDB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관리해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PostgreSQL은 그것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도 관리를 하지만 자 그래프 데이터도 관리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는 제가 대전에 가요. 대전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대전까지 여기서부터 삼성역에서 대전까지 최단 거리로 빨리 갈 수 있을까? 페이스북을 하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의 친구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백질 간의 구조,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관리하는 데이터 포맷이 그래프 데이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그래프 데이터도 손쉽게 관리를 하고요. PostgreSQL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GIS, 지리공간, 지리 데이터, 지리 공간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PostgreSQL을 씁니다. 저도 실제 써봤고, 그래서 기타 다른 RDB 안 써요. 무조건 PostgreSQL에 지리 공간은. 왜 그러냐면 지리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시대잖아요.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지금 핫한 게 LLM입니다.
그 LLM 중에서도 이제 LLM은 이제 퍼블릭 LLM이잖아요. 예, 그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나 이쪽은 다 시스템이나 모든 데이터가 그쪽에 넣어줘야지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보안에 취약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LLM을 제공해주는 가장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레그입니다. 레그.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레그라는 건 우리가 제어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 문서, RDB 데이터, 뭐 웹페이지 이런 데에서 사용자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먼저 그 답에 대한 예상 답변 목록을 추출을 해와요. 먼저 추출을 해온 다음에 그 답변 예상 후보 목록을 LLM에다 던져줘요. 그러면 LLM이 그쪽에서 데이터를 못 찾으면 우리가 던져준 답변 예상 목록을 다시 그 적절하게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레그입니다. 한마디로 LLM한테 뭔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없는 데이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제어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를 해서 그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 결과 셋을 받은 다음에 그 셋을 LLM에다가 제미나이에 던지든 챗GPT-4한테 던지든 클로드한테 던지든 던져서 답변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레그입니다. 그 레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질문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 예상 목록을 다 벡터 데이터화라는 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 정보도 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정보가 MS SQL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벡터 데이터로 바꿔주고 사용자 질문을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오는 겁니다. 이게 검색 증강 기술 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관계형 데이터가 아니라 벡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그레스QL이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게 이런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형 데이터도 되고 그래프 데이터도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벡터 데이터 하면 뭐 파인콘이나 이런 오픈소스나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벡터 데이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쓰던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은 거고요. 포스트그레스QL, MySQL, SQLite, MS SQL 1, 2, 3, 4 등이 유료 소프트웨어네요. MS SQL. 오라클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매년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글로벌 개발자 서베이를 하는데 2024년도 서베이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ORM은 이제 아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설명만 드릴게요. ORM은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인메모리는 서버의 메모리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서버에 정의되어 있는 커스텀이라는 모델 클래스 그리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MS SQL이든 MySQL이든 PostgreSQL이든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과 그리고 그 백엔드 쪽에 있는 개발 소스인 물리적인 모델 소스랑 1대1로 매핑을 먼저 한 다음에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법이 ORM입니다. 대부분 현대적인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는데 ORM을 이해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ORM 프레임워크는 널려 있습니다. ORM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 할 때는 ORM은 단순하게 SQL 구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ORM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는 뭔가 기능을 구현을 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는 SQL은 select all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ORM에서 제공하고 백엔드에서는 그 ORM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SQL을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SQL을 저쪽 DB 서버에 전달을 해서 실제 실행이 되죠. 한마디로 백엔드에서 SQL 구문을 직접 작성을 해서 그 SQL 구문을 DB에다 던져주는 거나 ORM을 통해서 SQL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DB 서버에 던져주는 거나 똑같은 원리인데 가끔 이제 ORM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ORM이 좋은 거야 나쁜 거냐 설왕설래 하시는데 ORM은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SQL 구문을 직접 백엔드에서 DB 서버에 던져주면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ORM을 통해서 SQL을 또 한 번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진 걸 DB 서버에 던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능상으로는 안 좋지만 여러 이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성능상에는 좋지 않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플레이나 그냥 SQL을 던지는 게 더 성능적으로는 더 좋아요. 원래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능만 따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게 맞지만 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런 걸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ORM 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요거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모델의 유형, ORM 장점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벌써 1시 54분이에요. 한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것만 떠드는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트 퍼스트 기반의 ORM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한 번만 쫙 빠르게 코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계면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ASP.NET 코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MVC 그 구조로 만들었어요. 좀 이따 만들 거고요. 만들면 일단 3개를 설치해야 돼요. 저거 3개, 공통 구성 요소. 설치하는 거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MS SQL을 쓸 거야. DB를. 그러면 MS SQL을 지원해주는 구성 요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거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 8.0.12를 설치하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MS SQL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모델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게시판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게시판 테이블 모델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DB 컨텍스트라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이 채널이라는 것은 저희가 회사가 채팅을 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채팅방에 대한 테이블 구조거든요. 그 소스는 아까 GitHub 소스에 다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점점점 들어가 있는 거 그렇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클래스를 만드는데 보통 속성으로 다 표현을 하죠. 속성으로 표현하고 만들어진 이런 모델 클래스가 한 1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한 3개는 만들어서 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모델 클래스 만든 다음에는 이 모델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DB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DB랑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스트 DB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10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DB랑 매핑되는 게 이 DB 컨텍스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모델 클래스인 이 채널 클래스는 채널이라는 물리적인 테이블인 거고 이 챗 DB 컨텍스트라는 것은 채널이라는 물리적 테이블을 보관하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랑 1대1로 매핑되는 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RM은 특히 EF 코어 ORM에서는 완전 매핑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컨텍스트 클래스랑 매핑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들은 물리적인 모델 클래스랑 다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2개를 저렇게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 만드는 건 일이 아니죠. 특별한 거 없어요. 자, DB 컨텍스트는 중요한 게 이 DB 컨텍스트라는 걸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셔야 돼요. DB 컨텍스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는 이 설치했던 패키지 안에 DB 컨텍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걸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오버라이드죠. 기능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DB 컨텍스트 안에 이미 on 모델 크리에이팅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를 재정의하는데 여기에 이 on 모델 크리에이팅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재정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실제 채널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채널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자 테이블명은 소문자의 채널즈라는 걸로 만들겠다. 여기 보시면 to 테이블이죠. 예. 이 채널이라는 모델을 물리적인 테이블 이름으로 채널즈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안에는 해즈키, 프라이머리 키를 말합니다. 자, 이 채널 클래스 안에 채널 IDX라고 해서 채팅방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자동 체본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자동 체본되는 요 놈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고 싶으면 해즈키에서 컬럼명을 잡고 프라이머리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 체본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속성의 유저 아이덴티티 컬럼으로 지정을 하면 자동 체본되는 그런 컬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되게 쉽죠. 컬럼 이름을 별도로 이게 속성 이름이고요. 채널 네임은 속성 이름인데 이 속성 이름을 소문자 채널 언더바 네임이라는 컬럼, 물리적인 컬럼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각 캐릭터인데 랭스가 100짜리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여기 is require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요 없어. 널이라는 뜻입니다. 널널하다. 들어와도 데이터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거.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is require를 true로 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난널 형태의 컬럼이 만들어집니다. 뭐 기타 등등 여기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만들었고 DB 컨텍스트가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DB랑 매핑되는 DB 컨텍스트, 그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테이블이랑 매핑되는 모델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DB 연결만 하면 돼요. DB 연결은 됐다 쉬워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루트에 가보시면 app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이 이미 있어요. 그 안에다가 요 요소만 넣어주면 됩니다. 디폴트 커넥션. 이건 이제 MS SQL 같은 경우는 DB 연결 문자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S SQL 2022 버전 기반으로 해서 DB 연결 문자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DB 연결만 디폴트 커넥션을 여기에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ORM 쪽 세팅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 ORM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DBMS랑 연결을 하려면 연결 시점이 언제냐면 어플리케이션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실제 시작되는 진입 전 파일은 programs.cs나 이거 외적으로 스타트업 CS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둘 중에 하나 파일에서 여기 DB 컨텍스트를 의존성 주입으로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시작이 될 때 DB 컨텍스트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메모리상에다 올려놓습니다.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의존성 주입 서비스를 주입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 컨트롤러나 아니면 레이어드 기반으로 하는 경우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레파지토리 레이어 이런 쪽에서 의존성 주입되어 있는 객체를 불러와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시작되는 클래스에서 DB 연결 문자열을 불러와서 DB 컨텍스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챗 DB 컨텍스트를 의존성 주입을 해서 객체까지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시작될 때 서버의 메모리에다가 아예 올려놓고 아무 영역에서나 어플리케이션 아무 영역에서 그냥 땡겨와서 쓴다. 뭐 이 정도. 자, 다 됐고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코드 퍼스트. 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아직 테이블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DB 연결까지가 이제 끝난 거야. 자, 어플리케이션 빵 올리면요. 어플리케이션을 딱 시작시키면 DB 연결 문자열을 가지고 DB 서버에 연결이 되고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NET EF CRA라는 툴이 있어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툴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구의 누계 패키지 관리자 콘솔을 실행하신 다음에요. 이 명령어, .NET 명령어입니다. 예, .NET 명령어로 뭔가를 하나 설치하는데 .NET EF라는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요. 버전은 이렇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NET-EF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이 .NET-EF라는 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코드 퍼스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모델 기반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절차는 이래요. 자, 설치를 일단 하시고요. 이거 설치하시게 되면 현재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 콘솔에서 여기 패키지 관리자 콘솔에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고요. .NET EF 마이그레이션 에디 땡땡땡땡 이렇게 하게 되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요. 이 명령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준비가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NET EF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딱 때려주면 준비되어 있는 계획대로 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이 시점에서. 이게 바로 이제 코드 퍼스트의 핵심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명령어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제 툴 사용법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예, 3분 남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끝났어요, 벌써. 원래는 시연을 코딩하는 거 보여드리려는데 택도 없을 것 같고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다 만들었어. 자, 그러면 실제 쓰는 곳이 어딜까요? 컨트롤러죠? 예, 컨트롤러에서 의존성 주입을 해서 생성자 쪽에서 컨텍스트를 불러와요. 불러온 다음에 언더바 DB로 해서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해서 전체 등록하는 거 하나 샘플 코드 넣어드렸고요. 그 등록이 됐으니까 불러오는 것도 ORM으로 불러오는 것도 해놨습니다. 자, 일단 끝났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같이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설명만 드렸고 소스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머지 포스트그레스QL, MSSQL은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아요. 이 절차대로 하는데 틀린 점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공통 똑같이 설치합니다. 공통 똑같이 설치해요. 포스트그레스QL을 DB로 쓰는 경우는 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MySQL을 한다 그러면 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MySQL은 8.0.2밖에 안 돼 있어요. 이 회사가 요즘 망해가나 봐요. 예. 9점대도 안 나왔고 8점대 상위 버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버전 잘 됩니다. 예.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렇죠. 뭐 오픈소스니까 어쩌겠어요. 예. 그리고 MySQL이나 PostgreSQL 이렇게 설치하는 거, 개발용으로 설치하는 거 이렇게 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시간 없어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이트에서 동영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믹스코드닷컴 개발자 강창훈입니다. 네, 포스트그레스 설치하는 거, 오늘 시간에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MySQL 설치하는 거. 이거 보셨더니 또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에 MS, 이번 시간에는 MySQL이나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MySQL RDBMS를 윈도우즈 개발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믹스코드 자, 다 끝났고요. 자,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만 쳐놨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패키지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모델 만드는 거 똑같아요. 기존 모델 그냥 쓰시면 되고요. DB 컨텍스트도 똑같은데 여기에 달라요. 자, 여기 PostgreSQL은 여기에 똑같은데 여기 하나만 다릅니다. 여기 is 어디였더라? 예. 여기 이제 특히 데이트 타임, 날짜형 포맷을 지정할 때 이 포맷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좀 다르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MySQL은 또 다른 게 없어요. 전혀 똑같아요. 예, MySQL은 모델 똑같고 DB 컨텍스트 똑같고요. 자, 문자열 구성하는데 PostgreSQL은 문자열을 이렇게 구성하셔야 되고요. MySQL은 이렇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DBMS마다 문자열 구성이 좀 달라요. 그리고 DB 컨텍스트 DI를 설정을 할 때 PostgreSQL은 use MPSQL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일짝한 데라 MSSQL인데 여기 use MSSQL인데 여기는 use MPSQL 있고요. 그리고 MySQL은 use MySQL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적어놨습니다. 소스도 만들어놨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예, 기타. 예, 뭐 다를 게 없다는 얘기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자, 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itHub고요. 자, GitHub고 자, 여기 보시면 MSSQL을 위한 ASP.NET MVC 패턴으로 개발되어 있는 샘플, MySQL 샘플, PostgreSQL 샘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doc스 폴더 안에 가보시면 가이드 문서가 있는데 아예 텍스트 파일로 순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다 정리해놨어요. 그냥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